여러분의 계좌를 건강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닥터스탁 시즌3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오후 1시 여러분들 함께 만나 뵙고 있습니다. 오전장의 시장 분위기와 특징주, 그리고 전문가님의 공략주와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까지 저희가 1시간 동안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네이버나 유튜브를 통해서도 저희 방송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종목 고민 함께 참여하는 방법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이 고민되시는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담아서 보내주시면 전문가님의 차트 분석과 함께 여러분께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통해서는 노란 톡방도 입장 가능하십니다.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QR코드 스캔하신 이후에 참여 코드 2024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들어오시면은 장전에 무료로 종목을 받아볼 수 있는 3일 체험권 챙겨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목요일마다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 링크 또한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저희 함께 달려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와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이데일리온 이영재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전장 시황 짧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우리 시장 모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은 장중에 800선이 깨지기도 했는데요. 일단은 어느 정도 소폭 만회를 해주면서 코스닥 803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피는 2579선 이 시각 지나가고 있습니다. 간밤에 엔비디아가 급등하자 오늘 이 코스피 안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에서 2차전지 대형주들은 테슬라의 하락과 함께 또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테마 관련해서 수급이 도는 쪽으로 시선이 몰릴 수밖에 없는데 어제 발표됐던 소식 때문에 오늘도 장 초반에 교육 관련주들의 상승 흐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의대 정원 규모를 확대할 수도 있다라는 예정안과 함께 오늘 관련주들 장 초반부터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아이스크림 메듀 같은 경우는 13% 오름세 보이고 있고 메가 MD나 비상교육 모두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증시 뭔가 유독 더 미국 증시를 잘 보고 대응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전문가님. 오늘 오전장 한 줄 평가해 주시죠. 미국 증시를 안 보고 대응해도 되는 시장 아닌가요? 왜 그러냐면은 네. 미국 증시하고 연동됐으면 우리 지금 신고가 가야죠. 근데 아직도 코스피는 겨우 이제 800선 탈환하는 모습이고 코스닥은 이제 겨우 2,500선 이제 탈환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우리 시장이 글로벌 시장부터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우리가 글로벌 이슈보다는 우리 시장 내부에 집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래도 글로벌 이슈가 확인 안 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은 호재가 나오는 건 반영하지 못하지만 이런 식으로 동떨어진 시장이 펼쳐질 경우에 악재는 남들보다 더 크게 반영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악재는 악재인지 또는 그것이 악재로 해석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한번 이제 얘기해 보고 싶은 게 미국 경기 지표입니다. 5일에 발표된 이제 S&P 글로벌의 미국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 PMI 지수인데 이게 이제 기준선이 50입니다. 50보다 높게 나오면은 이제 구매자들이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거고 이것보다 50보다 낮게 나오면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건데 52.55로 전월 51.4에 비해서 큰 폭으로 올랐다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7개월 만에 최고치고 6월 이후에 지난해 6월 이후에 가장 큰 전월비 상승폭입니다. 거기다 이제 공급관리업체 협회 ISN 같은 경우도 서비스업 지수 역시 53.4 전월 50.5에 비해서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튼튼하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고 특히 2일에 이제 발표된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의 증가폭이 시장 컨센을 거의 2배 가까이 상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35만 3천 명으로 시장 컨센인 18만 5천 명은 크게 웃돌았는데 이러다 보니까 미국 경기가 너무 튼튼하다. 거기다 파월 의장도 인터뷰를 했죠. 지금 우리가 급하게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뉘앙스를 풍기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사그라들면서 페드와치에서도 이제 3월도 이제 긁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분위기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까지도
봐야 되고 5월도 사실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급격한 금리 하락을 기대한 시장이 잘못된 겁니다. 지금 미국이 금리 하락을 시켜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경기가 안 좋을 때 금리 하락을 급하게 생각하는데 올해 이제 작년 말만 해도 올해 한 6번에서 7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시장이 예측을 했습니다. 그게 시장 예측이 우리가 보면은 금리 인하 많이 해주면 좋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오히려 급격한 경기 침체를 예상한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들을 생각했을 때 급격한 금리 인하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언젠가는 시장이 긍정적으로 판단할 시기가 올 것이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사실 시장에서 부정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어제 미국 시장을 보면 장 초에는 급락을 했다가 장 막판에 다 말아 올리는 것들, 낙폭을 줄인 것들을 봤는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도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사그라드는 게 반드시 꼭 악재만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정치적인 이벤트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만약에 여기서 파월 의장이 FOMC, 페드가 빠르게 금리 인하를 한다. 이제 다음에 이제 곧 있으면 대선이 펼쳐지는데 대선 이후에 대통령이 바뀐다고 가정을 해보죠. 지금 어쨌든 트럼프가 지지율 1위니까요. 트럼프가 됐는데 이미 페드에서 금리 인하를 다 해놓으면은 트럼프가 광을 못 팔지 않습니까? 광 팔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했을 때 특히 예전에 이제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하던 시기를 생각해 보면은 트럼프가 금리 인상하지 말라고 대단히 압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금리 인하를 막 압박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파월 의장 입장에서도 일단 실탄들을 쟁여놔야 되는 입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금리 인하를 미루는 건데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경기도 좋은 건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유동성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빨리 해주기를 원하지만 시차가 좀 있을 것이고 지금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 이유가 어쨌든 미국 경기가 튼튼하다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너무 우리가 악재로 해석할 것만은 아니다. 정말 무서운 거는 오히려 빠른 금리 인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하나 뉴스도 좀 글로벌 뉴스 말씀드리고 싶은데 미중 관리들이 이번 주에 베이징에서 미팅을 한다라는 뉴스도 있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은 재무부 관리들이 미국의 재무부 고위 당국자 5명 정도가 베이징을 방문한다. 그래서 이번 논의는 지난해 결성된 양국의 경제 실무 그룹, 소위 말하는 워킹 그룹 활동의 연장선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 측이 중국의 보조금 지급이나 과잉 공급 등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이번 회담 자체는 양국의 마찰을 최대한 줄이면서 자국 내 적대적 분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라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이 얘기를 보면은 사실 지금 미국이 전선이 상당히 넓습니다. 중동 쪽도 전선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쪽 전선도 지금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물론 이제 아무 전선이 펼쳐지지 않던 트럼프 시절에는 중국과의 전선을 크게 확장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중국과 어떻게 보면 미국과 1대1 상황이었는데 지금 중동 쪽 문제도 있고 러시아 쪽 문제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전선을 확장하고 싶지 않다라는 분위기도 있고 중국 같은 입장에서 지금 경기가 상당히 안 좋지 않습니까? 최근에 지준율 인하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들리는 뉴스에 따르면은 기관들의 매도까지 금지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는데 공매도가 아니라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알주식이죠. 알주식도 지금 이제 매도를 못하게 한다는 이야기들도 좀 전해주고 있으면서 그만큼 미국, 중국 경기에 대한 이제 상당히 중국 당국에서도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풀어나갈 어느 정도 전망이 좀 제기된다면은 조금 더 국내 정치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국내 정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나라 외교의 분위기를 보면은 딱 반중, 반러, 반이란 그리고 친중, 친일 이런 이제 분위기로 가거든요. 근데 외교라는 거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정권을 보수 정권, 진보 정권을 막론하고 항상 등거리 유교를 해왔습니다. 불가원, 불가근의 원칙을 내세워서 너무 한쪽과도 가깝지 않고 너무 한쪽과도 멀지 않은 정책들을 내세워서 경제 발전을 일으켜왔다는 것들을 우리들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관계가 개선된다면은 우리는 상당히 어이없는 상황이 펼쳐지거든요. 소위 말해서 중국과 러시아와 이제 척을 질 수 있었던 거는 뒤에 이제 미국이라는 큰형님이 계셨는데 미국이라는 큰형님이 중국과 손을 잡기 시작하면 우리는 동떨어져서 어떻게 보면은 총알바지 역할을 하다가 뜬금없는 상황들을 맞이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외교적인 분위기들, 외교적인 기술들이 필요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얘기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최근에 이제 시장이 상당히 쏠림이 심합니다. 저 PBR 관련된 종목들도 최근에 뭐 지주사라든지 금융주라든지 강한 이제 상승들 흐름들 보였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다, 어떤 부분부터 해소해야 될까라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 역시 유동성 부족입니다. 지금 유동성 부족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뭐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자들을 좀 반납해주고 있는 이제 은행의 정책들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 이제 개인 이제 직장인들이나 또는 이제 사업자들뿐만 아니라 개인 이제 뭐 가정주부분들도 대출을 받았을 때 이걸 연장하거나 재대출을 받을 때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걸 볼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고정인데 지금 시장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했을 때 은행의 역할들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 안 그래도 뭐 압박은 하고 있지만 조금 더 금융업체, 금융당국에서도 조금 더 우리 그 개인들 또 서민들의 지갑을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은행의 역할이 비 안 올 때 우산 팔았다가 비 올 때 우산 걷어가는 게 금융업체의 역할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데 지금 우산 뺏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산 렌탈료를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아무래도 가계부채들도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자 비용들이 좀 나가게 됩니다. 이자 비용이 나가면은 어쩔 수 없이 개인들의 유동성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고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부자감세 얘기들도 많이 나오죠. 거기다가 부자감세를 하다 보면은 부족한 세수를 모아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전기세라든지 가스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계속 우후죽순으로 올라오고 있고 지금 이야기 들리는 거로는 담배세도 지금 올린다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4,500원인 담배값이 8,000원, 8,500원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전체적인 이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디선가 세금이 줄어든다면 어디선가 세금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일부 계층에게 세금이 줄어들고 전체 일반 과세가 늘어나는 형태로 과세가 돼서 안 되거든요. 전체 과세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또 지금 물가도 많이 올라가 있고 저도 그저께 이제 마트를 갔다 왔는데 과일을 집을 수가 없어요. 딸기를 들었다 놨다 15,000원짜리 딸기 내가 이걸 먹고 15,000원 정도의 효용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만큼 물가도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가라든지 유동성들 측면에서 정부에서 많은 역할들을 해줘야 될 시기다라고 생각이 되고 유동성이 확보되지 않는 한 어떤 정책이 나오더라도 단기 테마주처럼 우리로 수급이 몰려가서 단기 급등하고 떨어지는 형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2월에 밸류 프로그램이 시행된다면 반드시 유동성 확보 방안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 시장의 유동성이 부족한 가운데 이번 주에 미국과 중국의 관리들이 베이징에서 만나서 이 경제 의제에 초점을 맞춘 논의를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시장에 또 어떤 변동성으로 다가올지 함께 예의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 다루고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궁금해요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종목 고민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 을 담아서 보내주시면 전문가님의 차트 분석과 함께 저희가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님의 공략주 중에 또 좋은 수익률을, 상승률을 보여준 종목이 있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오늘 AS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서현이화입니다. 고점 기준으로 35%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추가적인 목표가 받아볼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1월 4일에 제시를 해주셨던 종목이고요. 고점 기준으로 35%입니다. 일단 오늘은 소폭의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구간에서 추가 상승 목표가 또 받아도 될까요? 일단 1차 목표가 22,000원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금요일날 이 종목이 급등을 했었죠. 금요일날 급등을 해서 당일날 28%까지 올라가니까 금요일날 하루 종일 방송에서 서현 이하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금요일날 방송이 없어가지고 방송을 보고 있었는데 보면서 기가 막힌 거죠.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 얘기하는 게 워낙에 이제 저평가돼 있고 또 자동차 부품들 주들 워낙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더 갈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네. 아니 난 1월 4일날 분명히 1월 4일날 이 종목을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와가지고 이미 제가 말씀드린 가격보다 30%가 넘게 올라갔는데 여기서 더 간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더 가는 종목, 간 종목에 대해서 갈 거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 근데 가지 않은 종목을 갈 수 있는 종목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화면 한번 보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1월 초에 말씀드렸었는데 말씀드렸던 이유가 명확하죠. 보시면은 꾸준한 우상향 추세를 원래 보여주다가 단기 조정을 줬다가 조정이 241선 인근 이평선 인근에서 꾸준하게 지지가 나오고 있면서 접점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오히려 한 번씩 공략해보서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결국은 저점 확인한 다음에 튀어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1차 목표가를 도달했기 때문에 일단 1차 목표가 22,000원이 있고 지금 현재 22,200원이기 때문에 일단 절반 정도는 차익 시전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 처음에 1차 목표가를 이 가격에 들었냐면은 좀 선을 그어보면은 1차 목표가 22,000원 어간이 전에 한번 반등을 줬던 이 자리의 고점과 비슷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난번에 작년 5월에도 현재 가격이 와서 물론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더 높은 가격까지 올라갔지만 한번 반드시 조정은 주고 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자리에 있을 때도 한번 조정 줬다가 더 갈 때 더 가더라도 조정 주고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생각한다면은 일단 반은 챙겨놓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의 데이터가 한번 접었다 왔다고 해서 이번에 데이터가 무조건 접고 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은 가지고 계시다가 추가 목표가 27,000원대까지 한번 접근해서 2차 목표가 27,000원. 직전 고점인 29,800원이 직전 고점인데 윗꼬리는 저는 항상 제외하고 봅니다. 윗꼬리 제외하고 한 27,000원 정도 목표가 잡고 보시면은 충분히 무방하겠다. 만약에 절반 차익 실현한 거는 현금으로 들고 계시다가 지난번처럼 작년 5월처럼 한번 조정을 주면은 다시 한번 61선 인근에서 자리를 줄 수 있다. 그래서 현금 보유 그리고 나머지는 추가 상승 여부를 확인해보자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2차 목표가 일단 27,000원 다시 한번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만 일부는 수익 실현을 하시고 현금으로 들고 계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물량 가지고 2차 목표가 함께 기다려 보시죠. 자, 그렇다면 오늘 오전장을 또 정리해볼 종목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아무래도 실적이 많이 발표되다 보니까 실적 관련주들의 동향도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의 오전장 첫 번째 특징주 어떤 종목 확인해볼까요? 롯데칠성입니다.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실 실적도 안 좋은 부분들도 있지만은 네. 일단 실적부터 말씀드리면 4분기 실적의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해서 67.3% 줄어든 80억까지 컨센서스가 280억인데 거기에 비해서 크게 밑도는 모습이었습니다. 필리핀 펩시의 영업 손실이 크게 기록된 부분들도 있는데 일단은 이제 증권사에서는 신제품 크러쉬라고 맥주 지금 광고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성과가 확인되면 주가가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크러쉬 제가 마셔봤습니다. 마셔봤는데 어때요? 글쎄요.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라 물론 이제 개인의 취향이 있는데 네.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크러쉬 위에 시원한 라거를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네. 시원한 라거가 아니라 밍밍한 맛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주가 상승 먹으면서 저는 이제 술을 좋아해서 먹은 게 아닙니다. 주가 상승의 모멘텀을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해봤는데 네. 이 모멘텀이 될지 잘 모르겠다. 상승까지는 아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9%가 넘는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 종목이 단기 급락을 했기 때문에 대반등 정도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은 그래도 12만 원대가 전저점 인근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대반등을 주면은 그래도 14만 원대까지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이고 14만 원 어간까지 되면은 그래도 좀 정리를 하시는 게 낫지 않나. 말씀드렸다시피 신제품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고민도 있고 최근에 뭐 켈리라든지 테라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신규 맥주 시장이 정말 사실은 경쟁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아까 담배세를 말씀드렸지만은 주류세도 올린다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세금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류세가 올린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매출 부진 압박이 또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바로 정리하시기보다는 12만 원 손절가 잡고 단기 반등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그리고 반등을 주면은 일단 좀 줄여보고 나중에 차후에 한 번 더 각을 잡아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제 실적 발표했던 롯데칠성 오늘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워낙 낙폭이 크기 때문에 일단 일시적인 반등 14만 원 부근까지 생각은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특징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종목 확인해 볼까요? 이제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제 의대 정원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정책에 대해서 사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 사실은 의사들도 지방에서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들도 그쵸. 있고 또 소아과 의사들도 없다는 이제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의대 정원 확보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정부에서 그래서 의료 수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작년 방송할 때 네.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지팡이를 짚고 다닌 적이 있었어요. 허리 디스크가 좀 와가지고 그랬었는데 재활 치료하는 데 있잖아요. 재활 치료하는 데를 좀 다녔거든요. 그랬는데 도수 치료를 해주거든요. 도수 치료를 해줬는데 이게 도수 치료가 별 의미가 있나 싶은데 되게 비싸요. 의료보험이 됩니다. 근데 네. 의료보험이 돼가지고 돈 내면서도 속으로는 내가 내는 그 의료보험비가 여기다 빠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를 한참 다니다가
저는 차도가 없어가지고 한의원 갔는데 한의원에서는 한 일주일 다니까 금방 났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한의학이 이렇게 위대한 곳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만큼 이제 사실은 의대 정원 확보 문제들도 중요하고 거기다가 이런 수가라든지 또 지방에 이제 의료 인원들을 배치하는 그런 문제들도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국은 의료 정원들이 는다고 하니까 결국은 시험 보셔야 되겠죠. 네. 시험 보다 보니까 교육주, 메가 MD 같은 종목들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정책이 나올 때 계속 앞으로 새로운 정책들이 나올 겁니다. 뭐 어젠가 그저께 보니까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도 네. 김포시 서울 편입 얘기 또 하셨더라고요. 벚꽃이 피기 전에 편입될 거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 것처럼 그건 또 지방 그러면 이제 관련된 지자체 이제 땅 갖고 있는 이제 회사들도 또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그래서 총선이 얼마 안 남다 보니까 계속 새로운 정책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문제는 오늘 정책이 딱 나오면은 이게 이벤트 소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은 메가 MD 같은 경우도 크게 갭상승을 했다가 지금 음봉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종목들을 정책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어차피는 의료 정원 이제 충원 이야기는 계속 있었던 거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대기하고 있었던 분들이 계실 거거든요. 대기하고 있었던 분들은 오늘 차익 실현 기회이고 오늘 뛰어들어가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여기서 손절을 잘라야 되는데 마지막에 어제 종가 한 3,060원인데 3,000원 정도는 아마 손절가를 잡고 3,000원에서 안 깨지고 내려왔다가 단기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게 없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앞으로 나올 정책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나왔을 때 뉴스가 나왔을 때 오히려 매도 기회다. 예를 들면 서현이하 같은 경우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 그러는데 여러분들 소문 들으신 적 없잖아요. 소문이라 그러면은 뭐 증권가에서 찌라시도나 이런 생각밖에 안 하실 텐데 소문은 항상 차트에 녹아 있다. 차트를 보고 들어가서 뉴스가 나왔을 때 파는 거다라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책 관련해서 오늘 메가 MD 또 하나의 특징주로 우리 시장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종목 더 받아서 시장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어떤 종목 보는 게 좋을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인 것 같은데 종목 상담했던 종목인 것 같은데 네. 루닛이라는 종목입니다. 루닛이 뉴스는 있었습니다. 제4 인터넷 전문 은행에 이제 컨소시엄 참여했다라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컨소시엄에는 이제 P2P 금융사 랜디과 세무 서비스업 3.3도 많이 쓰시죠.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연말정산 받을 때 3.3을 통해서 받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근데 이런 회사들하고 현대해상 같은 회사가 합작해가지고 유뱅크라는 컨소시엄에 참여한다라는 이제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뉴스를 듣고 이제 방송들을 보고 있으니까 상당한 호재다라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뉴스가 호재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 첫째는 오늘 급락하는 이유는 뭐냐라고 말씀드리면은 지난번에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릴 때와 똑같은 궤입니다. 이 종목은 이미 차트에서 모든 호재를 반영하고 있고 저는 빠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를 이미 시전하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은 지난주와 뷰가 똑같습니다. 헤드앤숄더 자리 딱 만들어 놓고 딱 그려놓고 그 다음에 장기 입형 때 가격까지 다 깨고 있는 상황이고 전전까지 깨고 있습니다. 이거는 세일 굿바이 딱 차트거든요. 나오고 지금 이제 오늘은 이평선까지 깨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지금이라도 오히려 정리를 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새로운 업을 하는 게 예를 들면은 오리온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을 하나 회사를 인수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건 저는 오리온 입장에서는 상당히 악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좋게 생각하면은 오리온이 그래도 현금 창출 능력이 있고 캐시카우가 있는 회사기 때문에 새로운 이제 그 사용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루닛 같은 경우에 아직 그렇게 실적이 크게 나오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 새로운 사업을 늘린다. 사실은 이게 나중에 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나면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문어발식 확장을 하거나 새로운 사업에 도전했던 회사들의 주가 흐름이 안 좋은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처음에 뭐 사료주였다가 제약바이오 됐다가 뭐 이상한 테마들이 엮였다가 뭐 이런 경우들, 이런 회사들 되게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적용한다는 데서 호재라는 이야기들도 있겠지만은 결국 주가상 이미 모든 호재는 반영한 상황이고 딱 빠질 수 있는 차트를 그려놓은 상황에다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루닛은 아직 실적이 약하다라는 측면을 봤을 때
아직 빠질 폭이 많이 남아 있다. 관심 있으시면 조금 더 바닥을 잡고 횡보해주고 브레이크 잡는 걸 보고 나서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10%대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낙폭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바닥을 확실히 다진 이후에 여러분들도 공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종목들 오늘 함께 다뤄봤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도 궁금해하신 분들은 저희와 함께 종목 상담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담아서 보내주시면 전문가님의 차트 분석과 함께 여러분들께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도 입장 가능하신데요.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코드 2024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시장을 공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들 드리고 있는데 들어오시면 어떤 부분들 도움받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여러분들 항상 제가 종목을 드리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께 수익 인증을 많이 드리기도 합니다. 일주일에 2번 방송해서 급등하는 종목들을 거의 매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그만큼 사실 장이 좋았으면 모르겠지만 장도 사실 안 좋은 상황에서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네. 그런 좋은 종목들을 일주일에 3번, 3일 동안 2종목씩 장전에 보내드리고 있고 방송에서 나온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인증을 해드리지 못하지만은 사실 급등했던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받을 수 있는 기회들도 있고 장중에 이제 밑에 있는 QR코드 찍고 들어가 계시면은 제가 장중에 시장 흐름도 말씀드리고 시황도 말씀드리고 또 항상 이제 시황을 브리핑만 드리는 게 아니라 제 의견을 다 써서 드립니다. 정말 장문인데 열심히 읽어주시는 분도 계시고 또 안 읽어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건 방송에서 경제방송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것들과 다른 의견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이제 이벤트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종목들을 뽑아올 때 어떻게 이런 종목들을 뽑아올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하실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종목을 선택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를 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뭔가를 지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2가지를 같이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대부분 픽만 하시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2,500개 넘는 종목 중에서 예를 들면 관리 종목 제외하고 뭐 제외하고 또 제가 싫어하는 종목들 몇 개 있습니다. 이런 것들 제외하고 거래량 안 나오는 것들 제외하고 많은 것들을 제외한 다음에 그 중에서 무엇인가를 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느냐? 검색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받아갈 수 있는 기회들도 있으니까 많이들 오셔가지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다 다뤄드리지 못하는 종목들 여러분들 노란톡방 입장하신 다음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저희가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드리도록 할 텐데요.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담아서 보내주시면 전문가님의 이 차트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종목 바로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종목은 인바디가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는 28,000원, 비중은 20%라고 하십니다. 자, 앞으로의 향후 주가 전망이랑 대응 전략 좀 알려주세요라고 연락을 주셨어요. 일단 올해 CES에서 혁신상을 인바디가 수상을 했더라고요. 제품력이나 기술 확실히 가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어떤 모멘텀에 좀 붙여서 봐야 되는 종목인지 앞으로 주가 상승 가능성 있을까요?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적인 측면들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얼마 전에 이제 그 TV 예능을 보는데 네. 먹지빠라 먹지빠요? 예, 모르시죠? 잘 몰라요. 도대체 우리 앵커님은 뭐라고 사시는지 모르겠네요. 술도 안 드시고 애니도 네. 안 보시고 웹툰도 안 보시고 여기 보면은 덩치가 이만한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네네네. 뭐 이상한 게임들을 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고 보면서 정말 대한민국에 비만이들이 많구나 보면서 이제 마음의 안도를 느끼고 있죠. 자, 나는 평균이다. 나는 아직 살만하다. 우리 같은 덩치들도 살 수 있는 세상이다. 이런 이제 네. 상대적인 위안감과 자존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문제는 사실은 비만은 이제 질병이라는 얘기들도 있고 지금 비만 치료제들이 사실은 상당한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에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가 비만인지 측정하고 싶은 사람들이 사실 많이 쓰고 있는 기기가 인바디라는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제 옛날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표 명사가 될 정도로 인바디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옛날에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SUV를
SUV를 찝차라고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렇죠. 옛날에 미국 그 지프를 보고 이제 우리가 그거를 이제 모든 SUV를 찝차라고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런 정도로 인바디가 사실은 대표적인 회사가 되어 있고 실적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영업이익 191억을 찍었던 회사가 현재 작년 3분기까지 300억이 넘는 영업이익을 찍고 있습니다. 매년 거의 뭐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고 많이는 뭐 2배씩 그리고 적게는 그래도 20-30%씩 꾸준하게 영업이익, 실적이 성장하고 있는 회사다라는 것들을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화면 한번 보시면은 오랫동안 지금 이 종목이 박스권을 그리고 있습니다. 실적은 상승하고 있는데 실적에 비해서 사실 주가가 지금 못 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저평가 종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종목이야말로 저평가 종목이라고 볼 수도 있고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를 하면 사실 박스권 상단에서 매매하는 그런 박스권 매매로도 좀 유효한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서 만약 지수가 좀 더 안 좋거나 한번 부러지면 22,000원까지도 물론 내려올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많이 내려온다면 17,000원까지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이 17,000원까지 내려오려면은 장도 꽤 많이 부러져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올해 장이 그렇게 나쁘게 흘러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22,000원대까지 가격을 준다면 추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그 자리에서 매수를 하거나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팔 수 있는 자리는 한 3만 원대 어간 박스권 상단 정도면 충분히 줄 수 있는 가격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 박스권 상단을 잡으시고 박스권 상단에서 전량 매도가 아니라 절반 매도, 나머지는 추가 상승 여부 확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매수가 28,000이라는 얘기는 박스권 매매를 해야 될 종목에서 상단에 가까운 가격에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매매 습관이 잘못됐다는 얘기거든요. 갈 때 더 갈 것 같으니까 찔러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우리는 가는 종목을 사야 되는 게 아니라 가기 전에 있는 종목들을 사야 된다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종목들이 아직도 많이 있고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계속 수익 인증을 해드릴 일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본인의 이제 시청자님의 매매 습관도 한 번쯤은 복귀해볼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실적 베이스로 여러 가지 주가 모멘텀을 만들고 있는 인바디 일단은 박스권 장세에 대응을 함께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함께 확인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종목은 이오테크니스고요. 매수가는 18만 원, 비중은 10% 보유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오늘도 조금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들과 함께 좋은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 약간 1년치의 큰 그림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나름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주는 모습이 나오곤 있거든요. 또 올해 반도체 업종 자체가 또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이 종목 추가 상승 가능할까요? 저도 개인적으로 반도체 업황 좋게 보고 있고 또 미국 경기가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진짜 좋기 때문에 네.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물론 주가가 많이 올라온 거에 대한 부담감은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 삼성전자에 비해서는 뭐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업황 자체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이 종목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 올라간 이유는 사실은 그 테마성으로 올라온 부분도 있습니다. HBM 테마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오테크니스 같은 경우는 레이저 기술을 활용해서 반도체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장비들을 생산하고 있고 HBM 생산에 필요한 레이저 장비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HBM 테마로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사실은 테마가 단기 테마로 끝나는 게 있고 섹터로 움직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로봇 같은 경우도 전년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전년뿐만 아니라 전전년 계속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조금씩 무거운 종목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두산 로보틱스 같은 종목들이 나오면서 하나의 섹터가 됐거든요. 근데 예전에만 해도 한 4년 전, 5년 전, 아니면 10년 전만 해도 사실 뭐 T로보틱스라든지 로보라든지 이런 종목들만 사실 움직이는 시절도 있었는데 이게 묵직한 종목들이 있으면서 섹터가 되는 것처럼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있는 이상 이게 테마성으로 단기 급등락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방향성은 꾸준히 우상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 보시면은 역시 이 종목 같은 경우 매수가가 좋지는 않다고 생각은 합니다. 18만 원이면은 절대 좋은 가격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항상 정고점 인근에서는 반쯤 매도하고 나머지는 추가 상승 여부 확인합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보시면은 정고점 인근에서 사셨어요. 만약에 이 종목을 현재 사셨다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돌파하고 난 다음에 지금 21선에서 그래도 지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이면은 차라리 21선 지지 보고 들어갔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18만 원대가 직전에 18만 원대면은 장대 양봉 보고 들어간 거거든요. 장대 양봉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는 오히려 눌림목 기다렸다가 눌림목 21선 인근 지지가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진입하면은
지금은 오히려 진입할 수 있는 가격대다. 같은 가격이더라도 어느 자리를 보고 들어갔는지는 의미가 있다는 것들을 한 번쯤 복기를 해봤으면 좋겠고, 그래도 21선 꾸준히 타고 있는 종목이고, 만약에 여기서 시장만 좀 받쳐준다면은 정말 좀 돌파할 수 있는 충분한 모멘텀들이 있는 종목이다. 특히 작년에 좀 영업이익이 많이 줄어들었지만은 올해 지금 반도체 사이클들이 개선되고 있다는 모멘텀들도 나오고 있고, 미국에 일단은 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반도체 종목들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거기에 연동화만 된다면 충분히 추가 상승 여부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추가 상승 가능성 충분히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저희가 함께 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종목 상담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유료 문자 43772번으로 여러분들이 고민되시는 종목명 그리고 그에 대한 비중과 매수가를 담아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전략 함께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통해서 노란 톡방도 입장 가능하신데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QR코드 스캔하신 이후에 영어 링크 클릭하고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참여 코드 2024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고요.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장 전에 미리 종목을 받아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3종목씩 맞나요? 2종목인가요? 네, 2종목씩 3일 동안 드리고 있고요. 종목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종목을 찍어서 수익을 내는 거는 사실 중요하지 않은데, 여러분들은 그 종목을 사실 되게 관심이 많으세요. 제가 이제 오프라인 강연회를 해보니까 많이 이제 여러분들께 어떻게 하면 주식을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결론은 마지막에 종목 하나 찍어줬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물론 종목도 드리지만은 종목뿐만 아니라 주식을 보는 관점이라든지 또 어떻게 주식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벤트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직접 쓰고 있는 프로그램들도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고르기 힘드시다 그러면 제가 쓰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종목을 한번 골라보는 것도 방법이고, 여러분들께 장전해 드리는 종목들, 또 방송에서 추천해 드리는 종목들 다 프로그램에서 뽑혀져 나오는 후보군에서 제가 추려서 가지고 온다는 것들 생각들 해보셨으면 좋겠다. 옆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찰칵하고 찍는 게 아닙니다. 찰칵하고 찍으면은 그림만 나옵니다. 그냥 찍기 전에 갖다만 대시면은 자동으로 링크가 뜹니다. 요즘 핸드폰은 다 그렇게 스마트폰이 나오기 때문에 점들 찰칵하고 찍으면 진짜 그림밖에 안 나온다는 거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다음 종목은 코미팜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가 8,612원, 비중은 25%라고 하십니다. 동물용 백신을 만드는 곳이죠. 아무래도 이런 질병과 관련된 모멘텀이 부각되지 않고서는 크게 주가의 움직임이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종목들은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사실 제가 제약바이오 쪽을 말씀드릴 때 항상 네. 실적 베이스가 되는 종목들을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은 과거에 2015년부터 시작됐던 제약바이오 대세 상승장 때 주식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때 전환 사채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찍어냈던 상황도 있었고, 그 시절에는 광기가 엄청났어요. 유상증자를 하잖아요. 유상증자를 하면은 제3자 유상증자는 뭐 호재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냥 이제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해도 호재로 봐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연구개발을 잘 하고 있고, 연구개발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주주들한테 돈을 받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거의 뭐 이제 뇌피셜들이 막 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찍었던 전환사채라든지 이런 것들이 돌아오고 있는 시기이고, 우리가 모르는 재무적인 압박들을 받을 수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왕이면은 실적이 좀 좋은 제약바이오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적자폭이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20년에 22억 적자였다가 2021년에 53억 적자, 그리고 올해도 적자 지속인 상황입니다. 특히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적자폭이 좀 늘고 있는 상황이고, 중요한 거는 화면 한번 보시면은 차트적인 측면에서도 사실은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차트 조금 더 늘려볼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015년입니다. 2016년입니다. 2017년, 15년, 16년, 17년입니다. 그 시절은 이런 시절이었어요. 그 시절은 이전 시절이었는데, 시절이 이제 지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들이 좀 모멘텀을 받기 힘든 상황이고, 실적이 나오지 않는 종목들은 첫째에 소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지금 거래량도 좀 완전히 소외돼서 49,000주밖에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정리하셔가지고 좀 더 좋은 종목들로 가져가시는 게 어떤가. 왜냐하면 이런 종목들은 시장에 반등이 나왔을 때도 쫓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들은 시장이 반등이 나왔을 때 반등할 수 있는 종목들로 비중을 모아가야 될 전략이 지금은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들 생각해보면은 오히려 지금 시장이 못 가고 있을 때, 지지부진할 때 갈 수 있는 종목들로 좀 옮겨 타시는 게 어떤가라는 말씀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래도 좀 거래량이 적게 나오다 보니까 반등이 나왔을 때도 우리가 기대한 만큼의 반등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재 구간에서 물량을 정리하고 또 다른 쪽도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종목은 코텍이고요. 매수가는 7,500원, 비중은 20% 보유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산업용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업체로 알려져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드릴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카지노 슬롯머신 이런 이제 게임 디스플레이도 하고 있고 전자칠판 같은 것들도 하고 있는 여러 디스플레이 사업들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다른 것보다 이 회사가 좀 매력 있는 거는 하나는 있습니다. 저PBR입니다. 0.32배. 전년 이제 말 기준에서 0.32배인 상황이고, 그래도 꾸준히 최근에는 이제 영업이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화면 보시면은 그래도 바닥은 좀 잡아주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거든요. 보시면은 아까 코미팜하고 좀 비교를 해보시면 코미팜은 지금 현재의 코미팜의 주가는 한 요 정도라고 볼 수 있죠. 요 정도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다가 바닥이 어딘지 모르죠. 여기까지는 바닥이 어딘지 모릅니다. 그랬는데 최근에는 쌍바닥을 그리면서 저점을 조금씩 올려주고 있는 자리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확인하고 지금쯤은 좀 들어가 볼 수도 있는 자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코미팜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코미팜의 자리보다 어떻게 보면 더 내려왔다가 더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종목이 한 석 달 전, 넉 달 전만 하더라도 6,000원대, 한 7,000원대, 6,800원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6,700원 똑같은 가격대인데도 내려올 때 가격대와 쌍바닥을 찍은 가격대는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같은 가격대라도 한 석 달 전의 가격대에서는 살 수 없는 가격대고 지금은 오히려 살 수 있는 가격대가 됐다라는 측면에서 보유한 가격대가 7,500원이면 절대 뭐 높은 가격은 아니니까 보유하시다 보면 여기서 추가 반등 나올 수 있다. 특히 매물이 지금 약하고 급하게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해서 올라가주면은 한 8,500원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래서 목표가 8,500원 두시고 다만에 이 쌍바닥 잡았던 자리가 깨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점 지금 6,760원인데 한 6,300원 정도 손절가 잡고 대응하신다면 충분히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는 종목이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코텍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반등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8,500원까지의 반등 라인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종목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퀄리타스 반도체 보도록 하겠고요. 매수가가 35,000원, 비중은 5%라고 합니다. 이 원금 회복이 가능할까요? 라고 연락을 주셨는데 일단 오늘은 추가적인 상승 나오고 있고 반도체주 안에서도 나름 뉴페이스잖아요.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까요? 사실은 그 모든 게 뉴페이스가 좋으면 좋겠는데 네. 주식시장에는 사실은 뉴페이스가 저는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뉴페이스는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한 일주일 동안은 놀 수 있는 자리들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수급이 추세가 없기 때문에 변동성으로 움직이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몇 거래일, 한 일주일, 그리고 길어봤자 10거래일 안에 승부를 보고 자리를 잡아줘야 돼요. 근데 이 종목은 다행인 건 뭐냐면은 그 초반 거래일에서 밀리지 않고 자리는 잡아줬다라는 측면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화면 보시면은 그래도 오늘 양봉 나온 자리가 상당히 의미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보시면은 전고점에서 한번 밀렸던 이 자리에서 지금 브레이크가 잡히고 있기 때문에 손절가가 나온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바닥을 깨버리고 내려가면은 손절가가 어디로 잡아야 될지 밑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잡기가 힘든데 이건 매물대 정도는 잡아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손절가 27,000원을 잡고 이 자리에 깨지 않는다면 당연히 반등은 기대해 볼 수 있고 다음 이제 매물대가 한 42,000원 정도니까 목표가 42,000원, 손절가 27,000원 잡고 지금은 좀 보셔도 되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투자 정보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공략주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주식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시간입니다. 오늘의 공략주 바로 공개해 주시죠.
사실은 이제 최근에 자동차 완성차 종목들도 많이 올라왔고 네. 또 서현예와 같은 자동차 부품주들도 뭐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동차 쪽을 계속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도 올해 초에도 현대차, 기아차 정말 못 간다고 하지만은 실적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언젠가 쏟아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도 아직 못 올라가거나 조금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에 있는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타이어 종목 중에 넥센 타이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전기차 시대가 조금 늦춰진다, 좀 빨라진다 얘기들도 있고 테슬라가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들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전기차의 수요가 늘고 있고 속도의 문제지 방향성은 지금 변함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차의 타이어가 조금 더 빠르게 마모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거를 조사를 하다가 네. 이것저것 자료를 쓰다가 마지막에 확인하려고 클로버 X 물어봤습니다. 제가 클로버 X에 딱 3개를 질문했는데 네. 정답을 말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오, 어떤 질문이었죠? 그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클로버 X에 물어봤더니 그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타이어 교체 시기를 물어봤습니다. 오. 그랬더니 클로버 X가 뭐라 그랬냐면은 클로버 X의 말을 그대로입니다. 네. 전기차 타이어의 위에를 보면은 전기차는 배터리의 무게 때문에 일반적인 가속과 감속이 빠르기 때문에 타이어가 빠르게 마모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고 전기차로 인한 전기차 타이어의 수명은 주행 거리와 사용 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주행 거리 4에서 6만 정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내연 기관 차량보다 더 자주 교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써놓고 그 뒷말이 중요합니다. 그 뒷줄이. 네, 네. 내연기관 차량은 타이어를 4에서 5년에 한 번씩 교체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아니 빠르게 네. 더 빠르게 교체된다 그러는데 4에서 6년이고 내연기관은 4에서 5년이고 이네요. 그래서 뭐죠? 그거를 네. 보면서 클로버 X 좀 고쳐야 될 게 많겠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네. 제가 자료들 다른 것들을 많이 찾아봤는데 기사들이나 이제 논문들을 보면은 제일 빠르게 교체 시기를 잡는 게 1년 2개월이 있고요. 1년 2개월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통상적으로 잡는 게 한 1년에서 3년. 3년에서 5만 킬로 정도를 잡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2, 3년에 한 번 정도는 교체를 해줘야 된다는 게 좀 네. 통설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항상 요는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클로버엑스처럼 이제 얼토당토하는 얘기들도 있겠지만은 그 결론은 뭐냐면 배터리 무게 때문에 그리고 그 처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제로백이라고 하잖아요. 처음에 가속하는 가속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네. 내연기관차보다 마모가 빨리 된다라는 것은 완전 통설이에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제 생각에는 타이어 마모 교체 기간도 빠르고 또 타이어 비용도 좀 더 비쌉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타이어 종목들은 추가적으로 전기차라는 방향성이 틀어지지 않는 한 앞으로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들이다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나왔던 4분기 영업이익도 486% 정도 증가했다라는 이야기들도 있고 사실 연 전체로 봤을 때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지만은 4분기부터 좀 턴어라운드 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것도 클로버 X에 물어봤습니다. 네. 사실 검색하 챗 GPT에게 물어보는 건 어떨까요? 챗GPT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챗GPT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하는지 네. 아세요? 잘 모르잖아요. 저는 몇 년 몇 월부터까지의 자료로 돼 있기 때문에 대답을 해드릴 수 없는 점 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밑에 챗GPT 프로에 대한 광고가 뜹니다. 멤버십 가입해라. 그렇죠. 네. 돈 내라 그렇게 뜨는데 네. 이거는 제가 물어봤더니 이게 상대적 저평가 영역이고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PBR을 금호 타이어가 1.58, 한국 타이어가 0.71, 그리고 넥슨 타이어 0.53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 저평가인데 이걸 클로버 X에 물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세 종목 다, 세 회사 다 0.5입니다. 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세 회사 다 0.5에서 딱 같이 떨어진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고 네이버에 오늘 주가가 설명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그만큼 좋은 종목이고 또 상대적 저평가 있는 종목입니다. 매수가는 언제나 종가고요. 현재 8,600원인데 일단 1차 목표가 10,000원, 2차 목표가 13,000원, 그리고 손절가 7,0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충분히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자동차주들이 좋은 만큼 부품주들도 올라갈 수 있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기차 시대의 도래와 함께 타이어 수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넥센 타이어 오늘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도움 말씀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더 좋은 전략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